안녕하세요. 옥타코 대표 이재영입니다. 옥타코는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매니지먼트하는 회사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액세스 매니지먼트라는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옥타코는 옥타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8이라는 숫자인데 디지털 1바이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1바이트 플러스 코가 이제 코퍼레이션, 협력한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과 디지털이 이제 붙어 있는, 협력한다는 뜻이고, 저희는 이제 모든 디지털 세계에서 이 AM을 통해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다 연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업가 꿈이 있었고요. 그 분야는 이제 과학을 워낙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금도 그냥 과학자인 칼 세이건을 엄청 좋아하고요. 또 이제 이 과학자이면서도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 레이 커즈와일이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테칼럼니스트인 케빈 켈리부터 해서 페이팔을 창업한 피터 틸, 굉장히 많은 분들의 책을 보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라는 분야를 찾은 거죠. 어떤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이제 생체 인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세계에서 사람을 디지털 세계에서 인증을 해주려면은 가장 쉬운 거는 생체 인증이거든요. DNA가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이 인증할 때마다 피를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생체 인증 기술에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습니다. 사업을 28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물리 보안을 먼저 했습니다. 이제 영상 보안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CCTV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공장하고 연구소를 하고 이제 한 3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2000년 중반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산업의 아니 거인으로 이제 들어오고, 보안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정부 지원하에 커지면서 차세대 정말 중국이 못 따라오는 정말 글로벌 엣지 기술을 해야겠다. 사이버 보안의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 접근 관리 분야에서 정말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창업을 옥타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옥타코는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체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암호화 기술, 또 플랫폼 기술, 또 하드웨어 제품 설계 기술, 서비스 기술,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아이덴티티 전체를 쉽게 서비스하기 위한 수직 계열화의 일환으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생체인식 기술만 하더라도 기존 생체인식 기술은 생체인식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저희는 사이버 보안에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 있는, 생체인식을 하는 것처럼 사용자는 느끼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체인식 기술 중 안에서도 생체인식 기술도 나누어 보면 생체인식의 알고리즘이 있고, 생체인식을 가지고 또 어떤 각 생체인식마다 그 생체 정보를 획득하는 센서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들이 다양하거든요. 옥타코는 예를 들어서 옥타코가 제공하는 파이도 지문 보안키 이지핑거 같은 경우에 생체 인증, 지문 인증을 할 수 있는 지문 센서, 반도체 센서부터 알고리즘,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헬로 기술, 파이도 기술, 공인인증서에 쓰이는 X.509 전자 서명 기술, 또 그거를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옥타코 안에 들어있고, 그런 기술들이 옥타코가 자랑하는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가장 쉽고 안전하게 구현하는 전체적인 기술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벌써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쉽게 사진 많이 찍잖아요.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도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많은 사진들을 GPT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학습을 해서 그 사진에 예를 들어서 얼굴이면 얼굴의 특징들을 계속 학습을 해서 그거를 얼굴 인식만 제공하는 생체 인식 솔루션을 가지고 쓰고 있는 어느 조직이나 서비스에 대입을 하면 그게 그냥 바로 뚫리는 거죠. 또는 지문 같은 경우에도 광학식 지문을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막 삼성 S24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억 화소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인스타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었을 때 확대하면 이제 지문이 다 보입니다. 그 지문 사진을 그대로 인풋 데이터로 집어넣으면 알고리즘은 그대로 걔를 사진으로 인식을 해서 그대로 이제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니까 기존의 생체 인식들이 이런 AI, 생성형 AI 공격으로 굉장히 쉽게 뚫릴 수가 있는 거죠. 제로 트러스트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인증이 왜 그런 걸 막아주냐면, 첫째는 생체 인식을 인식을 하는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그 뒷단에 예를 들어서 파이도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이 그 생체 인식의 알고리즘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나 보안키의 안전 영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전 영역 안에서 반드시 거기서만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은 정보는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해커가 다른 채널로 이거를 주입하는 공격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생체 인식을 할 때마다도 뒷단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해진 채널 또는 그 벤더가 발행한 인증서, 그 다음에 인증하는 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의 고유 암호화키, 그 다음에 뭐 웹 세션, 그 다음에 뭐 PKI 개인 암호화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맞아야지만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사용자 인증은 생성형 AI, 특히 생성형 AI를 가지고 생체 인식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에 굉장히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이버 보안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공격이 유리합니다. 공격은 이 100만 개 중에 하나의 약점만 찾아도 뚫을 수 있는 거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100만 개를 다 막아야지 겨우 성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인증 쪽에서만 놓고 보면, 제가 다른 분야는 뭐 인증만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인증 쪽에서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그런 알려진 공격들에 대해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탄탄한 그 제로 트러스트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파이도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논리의 강함을 가지고 그 구조로다가 적용을 하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공격의 유형들에 대해서도 화이트 해커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화이트 해커들과 계속 공격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만이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타코는 이코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사업 모델 자체도 그렇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 인증을 맡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거는 어느 서비스로 가든 어느 시스템으로 가든 어떤 터미널, 인프라로 가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다양한 보안 시스템으로도 갈 수 있고, 뭐 MS365나 구글이나 같은 업무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코는 그런 이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 회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VPN 분야의 이제 1등인 엑스게이트가 또 적극적으로 이 제로 트러스트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옥타코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더 강력한 제로 트러스트 이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엑스게이트랑 시작을 했고요. 저희 옥타코는 더욱더 많은 국내 보안 회사들, 해외 보안 회사들과 이런 이코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솔루션의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생각입니다. 요새 이제 금융권도 그렇고, 저도 지금까지 이제 이 파이도 인증이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국내에서 저희가 파이도 인증을 알리기 위해서 금융보안원이나 국정원이나 다양한 분야의 이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금융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금융권 내부 통제, 금융권의 직원들이 내부에서 횡령을 하거나 고객 돈이 이제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를 지시를 했고,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 솔루션 중에 하나로 매 직원들이 인증할 때마다 본인을 위해서 생체 인증을 하고 또 가장 안전한 생체 인증 방법들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SBI 저축은행도 이금융의 1등 금융권 회사로서 가장 먼저 이제 도입을 시작을 하셨고요. 제로 트러스트 사용자 인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용자 인증인데도 인증할 때마다 다양한 요소,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하나 맞으면 통과, OTP는 OTP 맞으면 통과, 일반 생체 인증도 일반 생체 인증 맞으면 통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일 요소만 확인하는 인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 사용자 인증은 특히 파이도가 그 제로 트러스트 사용자 인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로 트러스트 사용자 인증의 파이도 인증은 기본적으로 장치를 확인합니다. 장치를 확인하고 온라인에 PKI 암호화를 쓰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검증하는 게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패스워드나 OTP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증이라는 거는 등록한 사람하고 사용한 사람이 맞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패스워드는 그 사람을 확인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패스워드를 누가 집어넣든 다 통과되고 OTP도 누가 집어넣어도 다 통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원래는 등록한 사람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맞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람을 확인하는 기술이 그전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로 트러스트 사용자 인증에서는 사람을 확인하는 기술이 온라인 인증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주요 장치, 사람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기술, 온라인 암호화 기술 외에도 다양한 그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하는 사용자 속성들을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 모든 게 맞아야지만 이게 인증되는 거고,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이금융권에서 제로 트러스트 사용자 인증의 구축 사례로 내 금융권 내부 통제 사업에 이거를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하신 사례였습니다.